그러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이때 팔 때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8월 거래량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약 9천 건에서 6천 건으로 3분의 1 가량이 매매 거래량이 줄었어요. 근데 소장님, 이제 일부 좀 단지들은 이번 반등장 때요 신고가를 넘어선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아나운서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을 다루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매달 말 전전달 거래량을 저희가 다뤄보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촬영일이 10월 초기 때문에 8월 거래량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거래 현황을 들어와 보면, 자, 거래량을 보면 이 빨간색이 지금 거래량 지표인데, 여기가 7월 거래량이 가장 이제 최고점 찍었다, 우리가 영상을 찍었었고, 지금 예상했던 대로 8월 거래량이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 수치가 얼마인지, 8월 거래량 집계가 완료된 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된 게 6,090건. 네. 그리고 전달에가 7월이 8,876건. 약 9,000건에서 6,000건으로 3분의 1 가량이 매매 거래량이 줄었어요. 사실 대출 규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8월 거래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예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행이 되면 더 거래량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9월 거래량을 보면 9월 거래량이 집계가 일단 한 달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보통 이제 뒷달에가 좀 거래량이 좀 그 신고가 조금 더 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3천 건은 넘을 것 같지만 4천 건은 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약적으로 지금 거래량 주는 게 서서히 주는 게 아니고 좀 파격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거의 9천 건대의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6천 건, 6,090건이에요. 9월 달에는 지금 예상이 약 3천에서 4천 건 사이. 그러면 거의 3천 건대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면. 네네. 근데 이제 8월 거래량이 좀 줄어든 거는 휴가철, 사실. 휴가철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제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휴가철이 8월이기 때문에 휴가철 때문에 적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할 때 뭘 보냐면 과거의 패턴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휴가철 때문이다라면 작년 8월에도 거래량이 7월과 9월 사이에 8월이 푹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재작년에도 그랬는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검증하지 않고 그래 휴가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매번 상황이 바뀌는 그런 이유를 갖다 대면 다 그럴듯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작년 딱 지금 시점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집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죠? 7월과 9월 사이에 거래량이 움푹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휴가철이라면. 8월에. 근데 지금 오히려 더 높아요. 작년에는 전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그렇죠. 오히려 제일 높습니다. 지금 1년 중에 가장 높은 게 8월이에요. 그럼 열심히 휴가철에 집 보러 다녔다. 이 얘기인 거죠. 집 사러 다녔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만 봐도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이것만 보고 검증하면 또
표본이 너무 작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 전으로 돌아가 재작년으로? 보겠습니다. 재작년으로 돌아가서 8월은 거래량이 806건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네. 일관성이 있으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휴가철. 8월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다. 그러면 항상 앞뒤 달과 비교해서 움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평행선이죠. 평행선. 그러네요. 그러니까 7월과 9월과 거의 동일하다. 아. 그럼 휴가철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네. 7월 달에 8,876건에서 네. 지금 8월 달 집계가 끝난 시점에 6,090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한 1년 전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추세를 가지고 이어가다가 좀 빠르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줄고 네. 늦어도 올 겨울부터는 거래량이 거래량이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유효 수요, 유효 수요가 별로 없다. 그러면 네. 앞으로 지금 이제 9월, 10월 남은 올 한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로 갈 거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 더 줄어들면은 거의 작년 2,000건, 한 달에 2,000건 수준이던 그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열기가 한번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남아있던 잔재 수요 있죠. 네. 이게 그 열기가 있을 때 다 소진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장에는 남아있는 진짜 유효 수요, 가격이 비쌈에도 네.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있냐?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가격 부담스러운 이런 잠재 수요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당겨 쓴 느낌이에요. 미리 가지고 와서 네. 이미 이제 남은 게 별로 다 없다. 이렇게 그때 막 거의 미친 듯이 네, 사죠. 맞아요. 사고 갑자기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다시 좀 반등 기미가 생기는 올해에 갑자기 또 거래량이 늘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주는 거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약한 거예요. 네,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 수요라는 거는 뭐냐면 올라갈 때만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 상승장에만. 상승장에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이 멈추고 네. 2020년과 21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꼭지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격 부담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락했잖아요.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 기미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2020년, 21년에 진입하지 못했던 주저했던 그런 수요나 아니면 그때 팔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지진하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유효 수요들이 얼마 없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등장이기 때문에 이 반등장의 특징은 폭등장의 꼭지점 네. 이거를 넘지 못해요. 반등장의 특징이 네, 네. 넘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이제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우리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했지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네. 이제는 진짜 하락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남아있던 약간의 잠재 수요들도 이때부터는 매수를 멈추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반등장의 특징은 꼭지점을 이제 넘어서지 않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소장님 이제 일부 좀 단지들은 이번 반등장 때요 신고가를 넘어선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네.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네. 지금 이런 원리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일종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별로는 약간 우연적인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강남이나 이런 좀 뭐 인기 있는 현장에서는 맞아요. 2021년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거래가 지금 이번 반등장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문제로 상황으로 오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별적인 몇몇 단지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수 전체적인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일부 시장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뭐 어디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봐야겠다. 시장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많이 신고가가 찍었던 데들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오른 만큼. 그렇죠. 알겠습니다. 개별 단지들까지 우리가 전체 시장으로 특성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따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특수한 일부의 경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거래량을 봤기 때문에 매물수도 좀 한번 볼게요, 소장님. 매물수는 그러면 이제 좀 제 생각으로는 네.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물수도 같이 떨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닌가, 오히려 이제 막 거래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놓는 사람들이 많으려나? 이런 혼란이 좀 생기는데요. 글쎄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매물량을 보기 위해서는 아실로 들어가서 아실에서 매물 증감. 자, 서울의 매물 증감표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는데 여기서 전세와 월세를 체크를 풀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매물 최고치를 찍고 지금 매물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 다시 매물량이 그러네요.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역시 지금 이때 팔 때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보다는 그냥 좋은 가격에 적당하게 팔 수 있으면 팔겠다. 지금 팔기 뭔가 딱 좋은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많고 거래량이 좀 올라올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월까지는 어쨌든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는 기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매물수도 좀 줄어드는? 매물량이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의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에서 지금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빨리빨리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로 내놨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 매물을 유지를 하겠죠. 그렇죠. 팔릴 때까지 막 내놓다가 나중에 기다리다 지쳐서 안 팔리면 그때부터 다시 매물을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물이라는 게 전세의 임차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 수가 줄면 매매 수가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다. 보통 언제 팔까요? 가격이 올라갈 때 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세입자는 신경을 쓸까요, 임대인이? 지금 가격이 뭔가 비싸다, 팔기 좋을 때다 하면 파는 거 신경을 쓸 아닌가요? 수밖에 없는 게 세입자가 나가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상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임대차 만기에 맞춰서 매매를 그렇죠.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임대 맞추는 시간이 보통 3, 4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전에 좀 미리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시도해서 팔리는 거 봐서 이제 실입주자를 맞추든지 아니면 내놓다가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환하냐면 다시 임대로 돌려요. 그래서 만기에 일찌감치 내놨다가 만기가 좀 임박해지잖아요. 그럼 매매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임대 매물이 내놓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생각과 패턴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런 그래프만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매물이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물이 늘고 그래서 이제 큰 추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매물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전세 매물수까지는 참고를 할 필요가 전세 없다? 매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딱히 볼 필요가 없는 게 전세 매물을 보기보다는 거래량 지표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거래량 지표로 가서 자, 아까 이제 매매 거래량 지표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월세 거래량 지표를 보면 파란 게 전세 거래량이고 초록색이 월세 거래량인데 자, 전세 거래량 지표 보면은 3월을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수요가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 아까 논리를 대입해 보면 매물이 주는데 수요도 줄어요. 그럼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수요를 가만히 두고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거래량까지 같이 봐야 그렇죠. 된다. 거래량을 보면서 추세의 흐름을 봐서 수요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지금 만약에 전세 거래량이 막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줄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월세도 지금 거래량 지표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네.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임차 수요가 줄고 있다. 이걸 보면은 여기에 매물이 얼마만큼 줄었냐. 그리고 여기에서 매물 수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적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적극성은 어디로 표현되냐면 가격으로 표현돼요. 매물이 가격을 높게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락 압박이 없어요. 매물 수가 많고 적음을 우리가 논하는 거는 네. 경쟁의 의미거든요. 네. 매물이 많으면 수요자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 논리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그게 거의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세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다, 임차 수요도 줄고 있다라고 봤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올 한 해 가격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초에 워낙 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소장님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소장님의 네. 생각은 어떠세요? 피로감을 느낄 시기죠.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이게 반등장이다. 네. 저는 반등장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짓고 출발했잖아요. 반등장의 의미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반등장이 그렇죠. 상승, 대세 상승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대세 상승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이 슬쩍 바뀌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일부는 일시적인 걸로 얘기를 할 수도 네.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일시적일 수 없는 게 거래량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주는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지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래량이 왜 그러냐면 매수자를 대변하는 유일한 지표예요.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그렇죠. 수요. 우리 인구로 수요를 파악하면 안 되는 게 인구는 있지만 수요자, 구매력을 가진 구매 욕구 이게 이제 수요인데 이거는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저희가 꾸준히 체크하는 것도 어쨌든 수요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 뒷받침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은 수요를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수요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럼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일시적으로. 네. 근데 이런 거는 추세로 연결 가능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마침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시작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매수 문의가 좀 많이 끊겼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남은 올 한 해 또 거래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앞으로도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은 거래량이 좀 계속 꾸준히 줄어들 것 같다라고 향후 이 흐름을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흐름을 예측을 하고 저희와 매달 함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7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8월 거래량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9월 거래량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